안녕하세요. 오늘 1월 10일 수요일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세타 퓨엘로 선택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세타 퓨엘 경우에는 세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세개 코인들, 토큰 안에 쓰는 토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게 세타 토큰하고요. TPUL, 그러니까 세타 퓨엘 토큰이 있습니다. 세타 퓨엘은 비디오의 소액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의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21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타 퓨엘을 보면은 저는 배가 어마어마하게 아프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 지인과 더불어서 채굴을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이 개념에 대해서 공감하고 채굴을 엄청 많이 했었고, 여기서 꽤 모았다가, 도저히 안 가서, 드랍을 시켰는데, 드랍하고 나서 딱 그 다음 주부터 해서 미친 듯이 가버렸어요. 사실, 여기 제 저점이 1.15원인데, 뭐 자꾸 달러라고 하네. 1.15원인데, 777원까지 갔어요. 거의 600배 가까이 갔죠. 6000%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이때 시장에서 뭐 거의 광풍의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막 이런 긴 꼬리들이 나왔죠. 아마 이때 사람들의 심리를 다 잡아먹어버렸던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상 이때 중요한 매물대를 보면 사실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파동이 엄청나게 커져버렸거든요. 주봉에서 보면. 이 바퀴가 일단 어쨌든 커져버렸어요. 커지면서 22년도에 기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진짜 큰 폭의 하락이죠.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온 거예요. 하락률만 따지면 그렇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때 저점이 사실은 38.6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38.6원이 일반적인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상승폭이었어요. 그 정도면은 한 60매던 정도까지는 최대치는 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38.6원을 최저점으로 하고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추세 전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여기는 이때의 최고점으로 예상되는 자리 위쪽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구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간을 마무리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세타 퓨엘에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전개될 경우에는 22년도 어쨌든 하락 파동이 컸으니까 이 파동에 중요한 우리는 절반을 공략하는 과정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반을 여기를 주봉, 월봉, 일봉 다 올라와야지 종가가 올라와야지 사실상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표현해요.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이 58.4원이니까 여기 407원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냐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과정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어두고 여기까지는 올 개연성이 있지만은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올라오냐면 지금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는 여기 4분의 1 자리에 대한 종가 확보와 지지가 필요하고요. 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분의 1 자리를 종가 확보하고 지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전에 올라가려면 16분의 1 자리가 되겠죠. 여기 130원의 절반이니까 60원대, 65원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던 최고점이 60원대라고 아까 언급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도 같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밑에 있죠. 58.4원이니까 딱 그 밑에 있어요. 지금 거기를 찌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60원대에 대한 공략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130원대를 공략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여기에 어떤 이평선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중요 값들이나 뭐 여러 값들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역발상으로 보는 겁니다. 역발상으로. 그래서 위로 여기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이제 구간 끝을 왔을 때 오고 지지를 받고 혹은 구간 이탈을 오고 난 뒤에 중요값 1번과 2번을 공략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는데 여기로 지금 그러면은 앞에 하락 중에 나왔냐는 거예요. 못 나왔죠. 예,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차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약하다라고 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구간을 매물대를 확인하고 나서 눌리고 나서 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차트적으로 보면 중요값의 2번과 1번에 대해서는 이미 구간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구간 끝 이후에 여기 구간을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나온 뒤에 매물대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 관점을 얘기한다면은 이번에 여기를 매물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여기를 꾸준하게 올라가서 매물대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24년도의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24년도 예, 뭐 전반적으로 보는 움직임이 될 거예요. 그런 뒤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움직임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물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매물대 확인을 하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24년도 예, 중반기 하반기를 넘어갔을 때 앞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개연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차트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지금 현재 가야 될 길이 많다. 세타표에는 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 여기 157원 위로 올라와야지만 중요값 1, 2를 공략할 수 있거든요. 중요가 2번과 1번을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럼 157원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죠. 여기를 올라오기 위해서는 81.2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구간 이탈. 여기서 보는 이 두 가지 조건과 이 조건과 22년도 반등 구간에 그리고 23년도 반등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22년도 여기서 나오는 구간에서 지지저항값입니다. 하단 변곡이 아니고 지지저항값입니다. 예, 지지저항값에 지지를 받았어요. 확정적 예, 요 꼬리가 나와 있죠. 예, 음봉 꼬리가 나오고 여기 음봉에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음봉이고 음봉 꼬리가 41.6 여기는 41.7 여기가 꼬리가 40.4 그럼 여기는 양봉의 지지 여기가 음봉이니까 여기는 음봉의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네. 음봉의 종가 지지를 유지를 했어요. 여기서의 지지 반등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지지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88.4원의 종가 확보와 지지가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현재는 여기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 간다라고 보통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주봉에 100 EMA가 딱 겹쳐요. 그러면 이번 주 움직임과 다음 주 움직임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세타표열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때 여기 88.4원 위로 양봉의 종가가 올라가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이 과정이 81.2원을 올라가는 것 여기는 지금 81.2원은 딱 100MA랑 겹칩니다. 이런 겹치는 타이밍 크로스되는 타이밍이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보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차트가 움직여 나오는 과정들로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식에서의 추세선과 이평선 그리고 이제 가로로 그어보는 지지저항값들 이런 크로스 포인트에 대한 역학적 관계에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책이 안 나옵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하기 힘들고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가 있을 거예요. 위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높은 확률로 역학적 관계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처음에 듣는 분들은 다들 신뢰를 못 하다가 나중에 여기를 가고 난 뒤에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랑 아닌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 124번 중요값에 대해서 이번에 대해서 여기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죠. 예,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던 자리는 급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뭐 고려할 내용도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빠른 전개가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럼 주봉에서는 22년도 5월에 대부분 차트가 그렇죠. 22년도 5월에 급락이 나왔죠. 루나사 때 이어서 나온 FTX 때 이 구간대를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공략할 때는 다 뭐가 나오냐면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어떻게 매매 스탠스를 잡을지가 답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 구간 끝이 여기 있죠. 여기는 없으니까 돌파 개연성을 보는 거고요. 여기도 돌파 개연성을 보는 거죠. 종가 확보가 중요하죠. 그럼 이 두 값 중에 하나가 돌파 후에 지지를 받으면 어디를 노린다? 여기를 노린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232원은. 그럼 현재는 아직 88.4원에 대한 공략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는 내용을 먼저 드리고요. 이 움직임 이후에는 뭐가 된다? 123원 공략 여부와 여기까지 공략이 나오고 여기가 확정적 지지를 받으면 여기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느긋할 때 얘기예요. 시간이 느긋할 때 얘기라서 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보면 여기에 값들은 자, 이미 구간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도 돌파를 보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8분의 1 자리고요. 여기가 4분의 1 자리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 값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월봉과 주봉과 일봉의 종가가 확보돼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확보한 종목은 이후에 여기서의 지지와 돌파 여부를 살필 수 있고요. 여기서 종가 확보되고 휴식이 들어가는 종목은 여기서의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이 두 값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 특히나 근데 123원에 대해서 한 번도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돌파가 안 되면요. 돌파해서 202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됩니다. 첫 번째 저항이 되면 뭐가 돼요? 여기가 두 번째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돌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가 중요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8.1원이니까 여기를 공략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대략 100%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움직임으로 우리가 살필 것인지, 그러니까 202평에 대한 저항과 여기 위로의 종가 확보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현재의 관점인데, 요게 마무리되면은 위로 또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 시점엔 여기가 매물대가 없으니까 돌파 개연성을 보는데, 돌파해서 급등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급등이 나오려면 여기를 뭐 해야 된다? 명확하게 공략하고 지지를 받아야지 여기를 공략할 수 있어요. 돌파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급락과 급등은 항상 이렇게 같은 패턴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다음 매물대에 안착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안착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와 이 두 값에 안착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세타퓨엘에서의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이에요. 이번 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이고요. 여기까지 가면 뭐가 나와요? 거의 4배 상승이에요. 현재가 대비. 근데 저가 대비로 보면요. 38.6원, 40원으로 보면 거의 5배죠. 5배 상승이에요. 절대 적게 간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구간을 확인하면서 가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요 움직임이 확정이 돼야지 조정 이후에는 여기를 노릴 수 있어요. 여기 매물대를 노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공략을 열어주는 게 저희들이 보는
베스트한 모습이고요. 베스트한 모습.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202평, 여기 88.4원을 공략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여기 123원과 130원 위에 종가 확보하는지가 두 번째 목표. 세 번째가 232원 위에 종가 확보하는지가 세 번째 목표. 예, 요 두 값은 월봉과 주봉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값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시고 일봉 차트를 보면요.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피는 차트 움직임이 이렇죠. 요게 1파동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2파동이 나왔거든요. 예, 1파동에 구간 끝 위로 회복을 해야지 여기 가는데 다 지금 보면 구간 끝 내려오고 난 다음에 매물대 확인이 둘 다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는, 현실적으로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위에 안착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입니다. 베스트한 모습이고, 그래야지 여기에 저점이니까 매물대 위로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돼요. 그런데 이후에 나왔던 22년도 5월에 급락이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202원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4분의 1 자리를 공략하는 과정하고 겹치고요. 그리고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세타퓨엘에서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지를 위주로 살핍니다. 그렇게 보면 22년도 5월의 구간에 여기 구간을 보면 구간 끝과 보면 매물대가 여기 음봉의 종가가 168원이고요. 168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파가 된 거예요. 1파. 1파입니다. 1파. 한 파동이에요. 그럼 여기도 파동이 하나 나와 있죠. 아, 여기 뒤에는 저항으로 작용하겠네. 라는 걸 알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최고가가 얼마냐면 111원입니다. 여기가 딱 111원이에요. 111원을 딱 터치했죠. 그리고 여기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저항이 된 겁니다. 그럼 이후에 두 번째 구간이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겠죠. 없네요. 구간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22년도 구간을 보면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를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보는데, 여기 구간을 공략하는데 여기 저항이니까 여기는 갔다가 얼마를 가더라도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걸 알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간을 꼬리로 얼마를 가든지 간에 다시 내려오는 자리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니까, 여기를 만약에 세타퓨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망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 구간이 여기라고 했죠. 130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100%의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를 공략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뭐가 돼 있다? 저항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저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저항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꼬리가 얼마를 가든 종가가 여기를 확보하든 뭘 하든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지 다음번에 뭐가 된다? 돌파가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돌파가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보하는 과정들을 우선적으로 살피자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구간 대비 100%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뭐다? 돌파를 볼 수 있는 자리죠. 93.8원은 의외로 돌파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후에 23년도에 파동을 보면, 반등 파동을 보면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상단 변곡이 위로 상승하기 위한 파동의 머리예요. 머리란 말이에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여기 오른 만큼 오를 수 있는 그 발판이 됩니다. 여기가.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2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여기까지는 무슨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이 파동에 대한 1파동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1파 이후에 조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1파 이후 조정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은 2파와 3파와 4파가 같이 나오는 움직임을 최대치로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요 과정이 될지 아니면 2파까지 가고는 또 멈출지, 그 부분 3파에서 멈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현재는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네. 80.2원 위로 올라와야 되네. 80.2원 위로 올라가려면은 여기에 구간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파동의 구간 끝이었던 54.5원 위에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로 회복해서 여기 지지를 받아야지 여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 관점을 알고 보면 자, 여기를 공략했다가 실패하고 내려왔을 때 지지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보라고요. 여기에 음봉의 종가가 54.5원이에요. 음봉의 종가가 54.5원이에요. 그런 뒤에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꼬리는 54.5원 또 찔렀죠. 여기는 음봉의 종가 지지와 양봉의 꼬리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여기는 상단 변곡 공략했죠. 그리고 재차 조정이 나오면서 구간 끝까지 그냥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 꼬리도 또 54.5원이에요. 여기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양봉으로 음봉의 종가 지지, 양봉 꼬리 지지예요. 이 과정이 지금 202평이 올라오는 과정들하고도 지금 이어지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움직임이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피는 과정이고요. 이때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보냐면요. 여기 위로 양봉의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양봉의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양봉의 종가 지지를 만들고 내려왔으면 조금 더 불안하게 봐요. 근데 종가를 못 만들었죠. 그래서 종가를 만들러 갈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이 지금 23년도 2월의 구간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고요. 그럼 22년도 5월의 구간을 보면 22년도 5월의 하단 변곡 48원에 대해서 양봉의 꼬리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지 반등 그리고 위에 있으면 어디를 노린다? 중요값 1, 2를 노리고요. 구간 끝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저항이었죠. 여기를 뚫고 여기서 지지하든 이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세타표를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은 합니다. 현재는 지지를 유지 중입니다. 54.5원에 대해서는 지지 유지 중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노려야 돼요? 여기 위로 두 값 중 67.1원과 70원 위로 올라와서 둘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볼벤 상단이 70.2원이랑 겹쳐가는 과정이죠. 내일 겹칩니다. 그러면 세타퓨엘의 움직임도 오늘과 내일 정도는 좀 주목해서 보자. 위로 올라갈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내일 뭐가 있어요? 방송하는 오늘 내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어요. ETF 승인 여부의 첫 번째 날짜가 있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되면 동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비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도 같이 세타퓨엘을 보고 있는데 세타퓨엘에서 매매의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10일과 11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 올라가서 위로 하면 그 다음엔 여기 위에 중요값 1, 2를 또 지지받는지 종가 회복하고 지지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저항이라고 했죠. 자, 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다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춰서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글로 듣고 말로 듣고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출력해 놓고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줄자로 긋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그어보세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지 그게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돈은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냉철합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는 게 차트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오늘 알트는 마칠 겁니다. 자, 여기에 피보나치 값을 이제 저희들 파동 값을 올려드립니다. 파동 값에서 보면 여기 구간을 공략하고 아까 말했던 중요값 2번이 저항이라고 했죠. 예. 여기까지 지금 현재 반등 구간의 움직임은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답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동권 움직임은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지 이 파동의 움직임이 이어져 갑니다. 이 내용도 오늘의 알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값이 가진 의미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값도 다 알려드려요. 심지어 이 파동은 121원, 147원, 163원에서 189원, 205원에서 230원, 236원. 자, 값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왜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에 꽂힐 거 아니까 값에 꽂히고 나면 제가 얘기했던 요 내용에서 얘기하는 역학관계는 다 휘발되어서 날아간다는 걸 아니까 뭐 값을 알고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매매에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매에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기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미 값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여차다 싶으면 쪼개서 다 걸어보세요. 요 나오는 값들이 수학적 확률로 95%의 정확도를 가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하셔도 되는 값들을 공유해드렸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도 세타페어에서도 좋은 결과로 수익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